지난 2년 동안 지역민이 가장 관심 가진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여수 지역 최대 이슈는 산업단지와 미세먼지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의 투표장 설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우리 지역 투표소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가 지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유권자들이 말하는 선거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광양 지역 주요 이슈는 산단과 대기 오염 등 환경에 집중됐는데요. 지난 2년여 동안 지역민이 가장 관심 가졌던 키워드를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해 평균 1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여수산단. 우리나라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여수산단에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사고도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산단은 여수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잦은 사건 사고로 인해 지역민에게 적지 않은 우려와 걱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LG 헬로비전이 빅데이터를 통해 여수 지역 이슈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1위는 여수산단이 꼽혔습니다. LG화학과 GS칼텍스가 5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민의 기대가 담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4월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나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고도 적정 기준치에 맞춘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던 겁니다. 검찰은 25개 업체, 사업장 30곳에 대한 대단히 조사를 벌였고 배출업체 공장장과 임원, 측정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82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기오염입니다. 앞선 미세먼지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수치 조작 사건과 연관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범죄에 연루된 기업들이 서둘러 사과문을 발표했고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민이 기업에 느낀 배신감은 깊었던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여수산단에 민간 감시센터를 만들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수 시민들. 이번 조사는 최근 4년 동안 포털뉴스에 업로드된 언론 매체 기사를 바탕으로 추출한 지역 이슈 키워드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4.15 총선의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남은 전국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선 전남 목포의 한 사전투표소.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마스크를 쓴 유권자들은 앞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아들이 지금 개강을 못해서 집에 있을 때 같이 투표를 처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롭고. 지난 10일과 11일에 치러진 사전투표는 전국적으로 26.7%의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5.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3.56%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며 영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엇갈렸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거에 관심이 부족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이유를 놓고 호남 정치권에선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과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지의 표출이다. 야권에선 쪼개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성남 민심과 경륜 있는 후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전남은 역대 선거에서도 투표율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지역. 20대 총선은 전남이 63.7%, 7회 지방선거에선 69.2%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19대 대선은 광주가 82%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78.8%를 보이면서 대선 투표율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 분위기에 힘입어 21대 총선 당일에도 높은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본투표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 참여가 사전투표에서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본투표에서도 생각보다는 꽤 높을 것 같다라고. 결국 선거에 대한 호남의 관심이 뜨겁다는 사실이 분명한 상황에서 4.15 총선의 막판 변수는 지지 후보나 정당을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표심. 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 투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장 설치를 모두 마치고 유권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투표소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송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는 모두 864곳. 15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 투표에는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경찰 공무원, 투표 안내 전문 인력과 투표 참관인 등 8,244명이 투입됩니다. 투표소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부분 투표소를 1층에 두고 휠체어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를 임시 설치했습니다. 또 1층이 아닐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휠체어에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는 최소 한 대씩 모든 투표소에 준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투표소에는 손소독제와 일회용 비닐장갑, 체온계 등이 비치됩니다. 네, 투표소를 찾으실 때는 각 가정에 송부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시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투표소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또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1390으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사전투표율이 나왔죠. SNS에는 다양한 투표 참여 인증샷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인증샷을 찍더라도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불법인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증샷의 모든 것, 구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도 전 국민의 투표 참여 의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투표고 첫 번째 총선에서 투표한 건데 지금 코로나19로 좀 나라가 좀 많이 어지러운데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다들 정치인들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열기는 SNS상까지 이어집니다. 마스크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킴은 기본, 비닐장갑 인증 등 온몸으로 참여를 표현합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표현은 더욱더 자유롭습니다. 불과 4년 전 20대 총선에선 금지됐던 엄지나 V, 특정 기호를 연상하게 한다며 불법이던 손가락 사용은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 앞에서 찍는 사진, 올려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이 투표소 안이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투표소 안에서 참여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투표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위해 여전히 투표소 안의 촬영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서 찍어주시고 엄지손가락이나 V자 등을 표시해서 찍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맨손의 투표 도장 인증은 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카메라를 잠시 꺼두는 여유 가져보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여러분에게 선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김신혜 기자가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애 첫 투표권이 생긴 만 18세 유권자부터 총선만 5번 이상 치른 어르신까지 유권자들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의 의미입니다. 투표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정치 보면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자기들만 지금 이익 얻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제가 좋은 후보를 뽑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선거란 특권이다. 내가 뽑은 지도자가 진짜 진정 지도자일런지 모르지만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특별히 한 표를 던지려고 그래요. 국민을 대표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포함한 많은 유권자들의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4.15 투표는 저와 저 자녀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국가가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선거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에 선거 연령대가 만 18세로 낮춰졌는데 그만큼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를 두는 유권자도 많습니다. 내게 선거는 가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품목을 따지고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생활의 가계부가 되는 것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선거란 장밋빛 되게 호사스러운 많은 공약을 하시는 분보다 소신껏 여기 이 정서를 다 이해하시고요. 좀 포근하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가진 분을 뽑는 게 나에게 선거란 약이다. 잘못 행사하면 독약이 될 수 있고 잘 행사하면 보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약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후보자를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투표하세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여러분에게 선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영암군이 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5,8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52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감염병 사전 예방 차단 사업에 예산이 긴급 편성됐습니다.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긴급 지원 예방 사업 101억 원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6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45억 원, 배수구역 확장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영암군은 소규모 주민 편익이나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사업 등을 줄이고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온라인 계약 확대와 관련해 접속 불안정 등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초등 저학년을 제외한 전면 계약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원격 수업 긴급 지원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로그인 장애와 업로드 오류, 수업 방법과 출결이나 평가에 대한 문의와 질문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접속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투표소로 활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업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서울의 한 클럽 종사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유흥시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이며 이번 19일까지 연장된 2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단란주점까지 확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워진 민간 어린이집을 긴급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고 아동들의 퇴소가 늘며 입소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582개 반에 8개월 동안 반당 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지원금은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와 영유아 간식비, 교재 교구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화재 발생 건수는 741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과 부상 14명 등 27명입니다. 재산 피해는 101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는 21.8%인 207건이 줄었고 인명피해는 43.8%인 21명이 감소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59%인 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44건, 기계적 요인 68건, 원인 미상 52건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순천시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시는 53건, 여수시 49건, 영암군 45건 순입니다. 완도군이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은 노하읍과 복일면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매달 1회씩 섬마을 장터를 4년 동안 운영하고 가족 토요 장터와 야시장 운영 수익금 기부 등 활동을 하는 섬마을 세대 기살리기 프로젝트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확보해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청년 마케터 발굴, 특산품 판촉 행사와 공동 육아 등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안 홍도에서는 해마다 바위 틈에서 자라는 원추리를 주제로 지난해부터 축제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홍도 몽돌해변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집 지붕을 원추리와 비슷한 노란색으로 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도는 신안 흑산면에 속한 섬으로 주변에는 남문바위와 시루떡바위, 독립문바위 등 신비함을 간직한 기암 개석들이 바다와 어우러져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섬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섬들도 지속적으로 채색 경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우리 지역 아침 기온 5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따뜻하지만 맑은 날씨 속에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인 수요일 맑고 포근해 투표하러 가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다른 선거인들과 거리 두기를 실천하시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